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보면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폭스바겐의 그 파워데이 이후에 그 사실은 전지 관련주들이 꽤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저번 주에도 한번 코멘트는 한번 해주셨어요. 그런데 그 이 내재화를 얘기하고 있고 현대차도 배터리 생산을 뭐 직접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제대로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언론들에서 그 용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. 네. 내재화라는 것은 그 제조업체가 이제 원재료단부터 맨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다 해서 네네. 판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. 폭스바겐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배터리 공장을 6개를 유럽에 세우겠지만 셀 파트너들과 주로 하는 쪽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미 2개의 파트너는 2개 공장의 파트너는 이제 노르스폴트가 하고요. 4개의 파트너는 이제 정하게 될 것인데 이제 각형으로 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마치 폭스바겐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이제 좀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. 테슬라가 네바다의 기가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셀은 이 파나소닉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기존의 스탠스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. 다만 이제 파우치형으로 하다가 각형으로 하겠다고 한 네. 거니까 뭐 그거는 약간 뭐 논란거리가 좀 됩니다. 근데 뭐 큰 우려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. 현대차의 얘기는 그게 솔리드 배터리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뭐 생산 네네. 직접 얘기와 관련된 건데 현대는 이미 뭐 국내 업체들 그리고 CATL과 그 배터리 생산 계약을 다 맺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뭐 갑자기 현대가 나와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럴 돈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네네네. 폭스바겐의 이번에 투자도 유럽에만 그 정도 이제 배터리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3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. 네네. 근데 거기에 전기차 만들어야죠. 자율주행 시스템에 투자해야죠. 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앞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힘들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 세계 많은 탑 브랜드들이 폭스바겐, BMW부터 시작해서 현대, 기아차까지 전기차의 모델을 지금 매달 새로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죠? 네. 그러면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이제는 따져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. 과거와 같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. 그러면은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? 네, 뭐 제가 그 낸 자료에 나와 있고요. 작년도에 배터리가 전기차 판매가 310만 대 정도 됐거든요. 거기에 141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배터리 판매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 얘기하는 것처럼 2030년 목표를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연간 3,200만 대 정도 수준이고요. 그 배터리도 네. 배터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한 17배 정도, 그러니까 141기가에 19배 정도 그렇게 네.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배터리 쪽에 어떤 뭐 조금씩의 노이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시장이 이제 막 그 출발하는 초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이 시각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제가 이제 그 우리 프로그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방안, 네. 뭐 내지는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것들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핵심 법안 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맨날 국회 통과한 것들이 많아요, 법안들이. 이 내용은 또 뭡니까? 이거는 많이 기다리던 법안이었고요. 네네.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PPA 법. 해외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은 다 PPA를 통해서 직접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거든요. 구매를 하고. 근데 우리는 이제 한전이 독점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죠. 근데 RE100이라는 제도가 워낙 글로벌리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을 해주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의 벤더에서 탈락을 할 수 있다든지 네네. 하이닉스가 탈락할 수 있다든지 이런 네네. 얘기거든요. 그래서
이제 풀어줬고 이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풍력 단지가 생길 수가 있죠. 네. 하이닉스가 만드는 단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두 번째 법안은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비 우리나라가 이제 이 RPS 제도라는 걸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10%입니다. 근데 이걸 이제 25%까지 확대하는 것을 어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단지의 수익성에 아주 기초가 되는 REC 가격이 있습니다. 네네.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제 주는 크레딧인데요. 이 REC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단지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법안은 아주 이제 핵심적인 법안인데 어제 이제 다행히 본회의 통과가 다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민간 기업이 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.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 산업별로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풍력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면 풍력 관련 법안이 좀 더 구체화된 건 없습니까? 풍력 관련 법안에서 지금 또 핵심 법안이 기다리고 있죠. 그 원스톱 숍이라는 것이 이제 조만간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요. 네. 원스톱 숍은 풍력이 보면 여러 이제 기관들의 그 허가권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. 서로 이제 협의가 안 되고 되게 늦어졌거든요. 그래서 한 7.5개월 정도 환경 영향 평가에만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걸 이제 20일 내로 단축하는 게 이번 원스톱 숍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풍력이 가능한 지역을 이제 그 정할 것이고요. 네네. 거기에 짓는 풍력 발전 단지들은 저렇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질 수 있도록 해서 아마도 이제 국내 육상도 그렇지만 해상 풍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한병호 의원한테 이 숫자를 들으면서 지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원스톱 샵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행정 절차를 굉장히 단축시킨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근데 이게 옛날에는 7.7개월이나 걸렸다고요? 환경 평가, 영향 평가 하는 평가까지 다 데만 그 합해서? 정도 걸립니다. 그게 이제 20일로 단축이 될 수 20일로 있습니까? 단축을 하고요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작년까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최근에 조정세가 좀 깊긴 했어요. 사실은 네, 깊긴 네. 했는데 이런 관련 법안 통과가 이 산업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? 아니면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수요 확장 법안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.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딱 되진 않죠.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모두에 네. 말씀하셨던 네네. Build Back Better. 네네.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관련 경기 부양안이 이제 확정이 될 것인데 그 안에 핵심도 이제 풍력, 태양광, 전기차, 수소차 이런 그린 산업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죠. 그 법안은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통과가 될 거고요. 4월 22일 날은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주최하는 네.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상회의가 있잖아요. 네. 그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아주 공격적인 탄소 배출 감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의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진 이유가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었잖아요. 네.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있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정책 모멘텀이 강화가 되면서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재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뭐 CS 베어링도 있고 CS 윈드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모멘텀이 더 있을까요? 삼강 M&T가 특별히 좋아 보입니다. 오늘은. 아, 삼강 M&T가 네, 특별히 네. 좋아 보인다. 그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? 삼강 M&T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을 건데요. 네네. 올해 이제 수주가 1조가 이제 1.1조 정도 예상을 네. 하고 있거든요. 작년에 6천억 정도여서 네. 수주상으로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수주가 이제 아주 큰 등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뭐 다음 달 정도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. 일단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네네. 지금 있는 공장 근처에
또 사업 지역을 하나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증설하신다는 얘기인가요? 증설을 할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증설.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좀 찾아보니 네네.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요. 과거에 이제 부도난 조선사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마 해상풍력 전용 공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이런 해상풍력이나 조선기자재업체나 이런 회사들은 증설이 모든 거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증설이 말해주고요. 뭐 네. 특히 이제 그게 더 가시성이 높으려면 네. 얼마나 이제 확정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느냐 그리고 경쟁력이 어떠한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. 네. 경쟁력은 사실은 아시아권 뭐 글로벌 통틀어서도 삼강 M&T 정도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없습니다. 없고 이제 문제는 생산 여력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회사가 좀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삼강 M&T가 있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의 해상 풍력을 위한 허브가 될 것으로 하부 구조물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공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마지막으로요. 요거 어저께 CIP라는 네. 그 회사랑 뭐 협력을 한다고 네, 그러는데 네, 이 네. CIP가 이거 좀 작습니까? 뭐 어떻습니까? 아니요. CIP는 코펜하겐, 그러니까 덴마크 정부가 네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 2위의 해상 풍력 개발 업체입니다. 아, 이 회사가 오스테드 1위는 이미 잡고 있잖아요. 네, 올스테드가 1위고요. 네네. 2위가 이제 2위가 CIP CIP다. 정도라서 네. 전 세계 뭐 해상 풍력 포트폴리오의 두 회사를 합치면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의 네. 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,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이 CIP와 올스테드가 뭐 상당 부분의 그 프로젝트를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한국, 일본, 대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업체 두 회사를 이제 고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삼강 M&T는 빨리 급하게 증설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3강 M&T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호 연구위원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